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4급 교과서 한자어 네 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사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반사는 돌이킬 반, 쏠사로 자극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돌이킬 반을 보겠습니다. 돌이킬 반은 언덕을 뜻하는 기슬엄과 손을 뜻하는 또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마치 암벽 등반을 하는 것처럼 가파른 곳을 손을 써서 오르려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모습으로 뒤집다, 돌이키다, 반대하다, 배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쏠사를 보겠습니다. 쏠사는 몸신과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인데 원래는 몸신이 아니고 활궁이었는데 소전에 와서 활궁과 몸신이 예서체가 서로 비슷해서 잘못 바뀐 글자입니다. 손으로 활을 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쏘다, 헤아리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사는 돌이킬 반, 쏠사로 자극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불포화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불포화는 아니 불, 배부를 포, 화할 화로 포화 용액일 때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 불을 보겠습니다. 아니 불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을 그린 글자입니다. 씨앗은 발화할 때 먼저 뿌리를 내리는데 아직 싹이 땅 위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아니다, 없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 부당처럼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글자 앞에서는 부로 발음이 되며 나머지 경우에는 불문곡직, 난공불락처럼 불로 발음이 됩니다. 단 부실의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부를 포를 보겠습니다. 배부를 포는 먹을 식과 쌀포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먹을 식은 각골문은 이런 모습입니다. 받침대가 있는 밥그릇과 뚜껑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데서 밥이라는 의미와 함께 음식, 먹다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쌀포는 불룩한 뱃속에 아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부를 포는 밥을 많이 먹어 아이 뵌 배처럼 배가 부르다는 의미입니다. 배부르다, 속이 꽉 차다, 옹골지다 등의 뜻입니다. 화할 화를 보겠습니다. 화할 화는 벼화와 입구가 합쳐진 글자로 여기에서 입구의 자리에 각골문에서는 피리를 그렸는데 피리약이라는 부수는 17획이나 되기 때문에 소전에서는 나머지를 생략하고 피리에 난 구멍 하나만을 강조해서 그렸는데 이것이 입구의 모양이 된 것입니다. 수학을 마치고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축제를 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다, 온화하다, 화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확한 벼로 밥을 지어 먹으니 화목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불포화는 아니 불, 배부를 포, 화할 화로 포화 용액일 때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생장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생장점은 날생, 길장, 점점으로 뿌리나 줄기의 끝부분에 있으며 세포 분열을 하여 뿌리나 줄기가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날생을 보겠습니다. 날생은 삐침별과 한일, 흑토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삐침별은 생명을 의미하는 부수이고 한일은 흙을 뚫고 나오는 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흑토가 합해져서 날생은 흙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나다, 나타, 살다 등의 뜻입니다. 길장을 보겠습니다. 길장에 각골문을 보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다, 어른, 우두머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을 보겠습니다. 점점은 거물흙과 점칠점이 결합한 글자입니다. 거물흙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연기가 굴뚝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름으로 검게 거슬린 모습에서 검다라는 뜻이 되었고 나쁘다, 모함하다 등의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칠점은 원래는 점칠 때 갈라진 금을 나타낸 글자이지만 여기서는 점이라는 음과 함께 아궁이에 불을 뗄 때 필요한 불쏘시개를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점칠점은 거물흙과 점칠점이 합해져서 재가 날려서 얼룩이 묻거나 구멍이 나게 되어서 점이나 얼룩을 의미하게 되었고 점 찍다, 불을 붙이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등의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듯 가볍게 먹는 식사를 말하며
점등은 등에 불을 켜는 것을, 점호는 조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으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인원을 체크하는 것을 말하며, 점수는 시험을 검사하여 매긴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장점은 날생, 길장, 점점으로 뿌리나 줄기의 끝부분에 있으며 세포 분열을 하여 뿌리나 줄기가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단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성단은 별성, 모일단으로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별성을 보겠습니다. 별성의 근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해일이 3개가 있는 빛나다라는 의미의 맑을 정과 날생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여러 개의 별들을 그렸고 날생은 음으로 쓰였습니다. 소전에서는 하나의 해일만이 쓰여서 지금의 별성이 되었습니다. 별이나 천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일단을 보겠습니다. 모일단은 애운담 위와 오로지 전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오로지 전은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물레를 손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물레는 돌릴 때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애운담 위를 더한 모일단은 방추나 물레에 실이 둥글게 감기는 모습으로 모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이다, 둥글다, 단체, 집단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단은 별성, 모일단으로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 4급 교과서 한자어 4번째 시간으로 4개의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반사는 돌이킬 반, 쏠사로 자극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불포화는 안이 불, 배부를 포, 화할 하로 포화 용액일 때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상태를 말하며, 생장점은 날생, 길장, 점점으로 뿌리나 줄기의 끝부분에 있으며 세포 분열을 하여 뿌리나 줄기가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단은 별성, 모일단으로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